이강인의 한국과 싱가포르 경기에서의 프리킥이 계속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부 정보에 따르면 경기 전에 이강인과 손흥민 사이에 무언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최근 김도훈의 배준호에 대한 발언은 팬들의 분노를 더욱 자아냈습니다. 한국과 싱가포르의 경기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강인은 주장 손흥민에게 가야 할 프리킥을 1위로 차기로 결정해 동료들과 감독으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을 직접 목격한 사람 중 한 명인 배준호는 이강인의 이기적인 행동에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동시에 이강인의 이런 행동은 김도훈 감독을 실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손흥민이 매우 차분한 모습을 보이며 이강인에게 프리킥을 내주겠다고 통의한 반응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팬들은 선수들 간의 관계와 한국 대표팀의 연대 정신에 대해 일련의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필드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이 상황이 팀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영상을 통해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김도훈 임시 감독의 지휘 아래 지난 6일 싱가포르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싱가포르와의 경기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날 경기는 피파 2026년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의 일부입니다. 한국팀은 싱가포르트 7대 0으로 완승하며 압도적인 저력을 임종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큰 승리일 뿐만 아니라 한국 대표팀의 월드컵 3차 예선 티켓 확보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이로써 팀은 4승 1무를 기록하며 승점 13점을 획득했습니다. 이는 지난 6월 11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중국과의 결승전 결과와 상관없이 한국이 월드컵 3차 예선 진출권을 확보했다는 의미입니다. 싱가포르가 약한 상대라고 평가받고 있지만 그렇다고 한국이 이번 경기에 방심한 것은 아닙니다. 김도훈 감독의 임시 지휘 아래 팀은 경기 내내 집중력과 좋은 조직력을 보여줬습니다. 공격 라인에서는 한국팀이 7골을 터뜨리며 날카로움과 효율성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큰 승리일 뿐만 아니라 팀의 공격력을 보여줄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어매치에서 7골을 터뜨린 것은 최근 5년 만에 처음으로 팀으로서는 인상적인 기록이기도 합니다. 이번 경기에는 손흥민, 이강인, 주민규 등 많은 선수들이 빛났습니다. 특히 주민규는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첫 골을 넣었습니다. 게다가 황희찬이 부상 복귀 후 곧바로 득점을 폴린 것도 주목할 만한 점으로 그의 투지와 팀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싱가포르전에서는 한국 대표팀의 유망주 이강인이 프리킥을 손흥민에게 내주지 않아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한국팀은 전반 36분 페널티 박스 부근에서 프리킥을 얻어냈습니다. 이때 프리킥 앞에는 이강인과 손흥민만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이 페널티 박스에서 다른 팀원들에게 지시를 하고 있는 동안 이강인이 손흥민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이 프리킥을 차버렸는데요. 이로 인해 실망감을 느꼈던 이들 중 한 명인 배준호도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단체전에서 선수가 임의로 프리킥을 찼다는 사실은 배준호뿐만 아니라 많은 선수단과 팬들에게 불만을 안겨줬습니다. 김도훈 감독도 이강인의 행동에 실망감을 표했는데 이 상황이 팀 성적뿐 아니라 경기 접근 방식에서도 팀 정신과 전문성을 잃었다는 점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선수단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으며 팀에 큰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프리킥을 이강인에게 주었다고 주장하며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 손흥민 역시 동료들에 대한 존경과 긍원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많은 엇갈린 의견이 발생하고 처음에는 단순했던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 문제는 축구팀 내 팀워크, 전문성, 개인의 자기관리에 대한 일련의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한국팀은 내부 해결에 집중하고 긍정적이고 전문적인 작업 환경을 조성하여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우려점은 이번 경기에서 한국팀의 수비력이 단순히 무실점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기 90분 LHLH팀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안정성과 능력을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상대의 공격을 막아냈을 뿐만 아니라 견고한 수비빅을 만들어
상대에게 특점 기회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팀과 맞먹을 때 한국팀이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무가 많고 상대팀과 맞붙을 때도 강력한 공격력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잠재적인 약점을 만들어내는데 특히 상대의 역습 상황에서 수비 시스템의 느슨함으로 인해 팀이 역습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2023년 아시안컵에서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지휘 아래 이는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해졌습니다. 일부 경기에서는 한국팀이 수비 시스템의 결함으로 인해 큰 대가를 치러야 했고 이로 인해 우위를 유지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는 수비를 개선하고 모든 경기 상황에서 팀의 힘을 유지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아야 하는 코칭팀과 선수들에게 큰 도전을 제기합니다. 과거 한국팀은 선수 개개인의 능력치를 바탕으로 한 공격 전략을 구사했는데 그게 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공격에 집중하다 보니 공격과 수비 능력의 불균형이 발생해 상대팀의 역습 상황에 직면하면 쉽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게다가 수비진이 항상 중앙에 튼튼한 지원 없이 직접 상대 공격수를 상대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불안함이 느껴집니다. 이는 팀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선수단 전체의 심리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항상 상대팀으로부터 큰 압박을 받게 되고 자신의 힘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싱가포르와의 경기는 한국팀에게 그야말로 돌파구였습니다. 김도훈 감독은 한국 대표팀의 공격과 수비 균형을 맞추며 탁월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선수들의 위치에 초점을 맞춘 덕분에 팀은 일관되고 효과적인 수비 및 공격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아이상컵처럼 위치를 잃지 않고 선수들은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고 모든 상황에서 효율성을 보장합니다. 공을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수비와 공격이 유연하게 협력해 상대에게 즉각 압박물 가해 초반부터 반격을 막아냈습니다. 이는 전문성과 팀의 모든 부분에서 협력하려는 의지를 갖춘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한국팀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한 승리일 뿐만 아니라 팀의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교훈이자 조요한 진전입니다. 이번 싱가포르전에서 한국팀의 혁신적인 전술과 투지가 이전 경기와 확연한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지난해 11월 홈경기에서는 5대0으로 승리했지만 이번 경기에서 팀의 접근 방식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한국은 공격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공격과 수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초반 골을 터뜨렸을 뿐만 아니라 꾸준하게 경기를 장악하며 상대에게 공격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이는 플레이 스타일을 세심하게 구축하고 스쿼드 내각 선수의 역할에 대한 깊은 이해, 필드에서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적극적인 자세의 결과입니다. 한국팀이 이전의 실패로부터 정말 교훈을 얻었고 그 교훈을 이번 경기에 적용했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팀의 높은 규율과 컬속력은 공격뿐만 아니라 상대의 역습을 막는 데에서도 매우 인상적인 성능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경기에서의 승리일 뿐만 아니라 한국팀의 발전에 있어서도 큰 진전이었습니다. 팀의 자신감과 미래에 대한 희망은 더욱 강해졌고 팬들은 다음 경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